네, 빗썸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죠.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빗썸 사고는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장부 돈의 민낯이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흐름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 거냐면요. 거래소 장부 비트코인은 애초에 비트코인이 아니다. 빗썸 사고의 본질, 실수로 드러난 장부 복제. 비트코인을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이 메커니즘은 피아트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 인플레이션은 합법화된 장부 복제다. 왜 비트코인만 이 문제가 드러나는가? 그리고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이런 흐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소 장부 비트코인은 애초에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자, 빗썸 거래소에 표시된 비트코인은 체인 위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장부, 블록체인,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한정된 수량의 2100만 개 속의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그냥 빗썸 거래소 속에 들어있는 장부 숫자입니다. 그것은 거래소 내부 장부에 적힌 청구권의 숫자예요. 근데 이 청구권의 숫자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적용이 된 거죠. 개인 키는 거래소가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는 숫자만 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개인 키를 거래소가 우리는 몇 개 갖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지만 그 공시를 증명하기 위해서 엑스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시도 그냥 믿음에 기반한 거고 그 믿음에 기반해서 거래소가 제시하는 숫자만 사용자는 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이 갖는 매력이고 특징이고 바꿀 수 없는 그런 핵심 규칙입니다. 거래소 화면의 숫자는 언제든 돌려주겠다라는 그냥 약속에 불과한 겁니다. 이 약속이 깨진 거죠. 약속은 실제 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빗썸 사고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 뭐 담당자의 실수냐? 뭐 시스템이 부실해서냐? 자, 뭘까요? 이것은 장부 복제라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번 사고는 의도적 사기는 아니에요. 전산 오류와 관리 실수로 장부상의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일 겁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복제됐다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X에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돌았어요. 그래서 조롱받고 비트코인에 대한 본질이 뭔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격적인 얘기들도 오고 가고 있고 여전히 멍청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퍼다 나르기 여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비트코인은 단 1사토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빗썸 사고의 본질이 그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거래소가 감당해야 할 채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착한 한국 사람들이 다시 다 돌려줬다. 야, 정말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건 국뽕이 차오른다.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 거야. 라는 걸로 교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실수로 드러났을 뿐이지 구조는 원래부터 똑같다라는 것을 빨리 눈치채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을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이런 착시가 생겨요. 없는 비트코인이 생겼다.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생겨버렸으니까요. 비트코인은 무한복제 가능하다. 야, 비트코인이 2100만 개라면서 수량의 3%가 갑자기 생겨버렸네? 자, 이런 착시가 생기죠. 하지만 비트코인 기준에서 진짜 비트코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체인, 전체 장부, 시스템 밖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장부는 현실이 아니라 그냥 가상화된 약속 공간이에요.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출금이 발생하는 순간이 진실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장부 속에 그렇게 많은 비트코인이 찍혀 있어도 그것을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개인 키를 가지고 송금을 할 때 이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네, 수영장에 물이 빠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개인 키로 서명을 해서 송금을 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진실의 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벌어졌을까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메커니즘이 피아 세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이건 비트코인 거래소의 문제다. 빗썸이 거지 같아서 그런 거야. 빗썸 망하겠네. 자,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통화체계인 피앗 세계에는 이런 구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메커니즘은 근본은 동일합니다. 자, 은행 예금도 전부 실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근본이제의 세상에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용 기반의 정부가 화폐로 사용하자라고 명령한 그런 원화를 지금 우리는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출로 나가 있고 장부로만 숫자가 존재하죠. 피앗도 장부가 돈이에요. 자, 이 똑같은 구조죠. 비트코인의 장부로만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은행의 장부 속에만 있는 피앗, 근본은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빗썸은 너무 멍청하고 어이없는 실수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어요.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진짜 내 비트코인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아버렸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알 수 있는 힌트는 줬는데 이것을 피앗 세계로 이렇게 가져와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대치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합법화된 장부 복제예요. 피앗 세계에서 장부 복제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매년 2에서 3%의 인플레이션은 당연한 거야. 실질 인플레이션은 그보다 훨씬 높은데 왜 2%, 3%밖에 안 주는가요? 이번 빗썸 사고처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피앗 세계의 장부 복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사고가 아니라 정책이고 제도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국채를 찢든 뭘 하든 간에 결국 돈이 늘어나는, 피앗이 늘어나는 어떤 근본 리저브 없이 그냥 딸깍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마법이 빗썸의 비트코인 복제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빗썸 사고는 실수로 너무 많이 복제된 경우예요. 피앗 인플레이션은 의도적으로 조금씩 복제하는 경우예요.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하지만 빗썸을 욕하고 빗썸의 통제 시스템을 욕하고 빗썸의 보안 시스템을 욕하고 빗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금융 감독을 욕하지만 피앗을 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메커니즘은 같은데 그건 정책이고 제도고 인플레이션은 원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식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만 이 문제가 드러날까요? 비트코인은 출금 순간 체인의 검증을 받습니다. 부족하면 그냥 바로 막히는 거예요. 빗썸에서 얼마만큼의 장부 숫자가 늘어났던지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금을 요청했을 때 빗썸이 출금을 막기 때문에 당연히 못 빼겠죠. 그런데 만약에 출금을 해줘도 바로 막힙니다. 왜? 개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저들의 장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 자체가 안 됩니다. 피앗은 이 검증이 느리고 간접적으로 동작할 뿐이고 비트코인은 개인 키를 갖고 있는 그 소유자가 비트코인을 직접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실제 출금을 하는 순간 들통나 버리는 겁니다. 피앗의 문제는 물가로 천천히 나타날 뿐이지만 비트코인의 문제는 출금 버튼에서 즉시 나타납니다. 애초에 시작도 못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스템은 거짓말을 빠르게 폭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 복제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빗썸이 자체 운영하는 장부, 그냥 엑셀일 뿐입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결정적인 메시지.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문제는 장부를 돈으로 착각하는 사고예요. 거래소든 은행이든 장부는 항상 현실보다 앞서서 달립니다. 비트코인은 장부를 믿지 말라고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거래소 장부를 믿는 순간 다시 피앗 세계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빗썸 사고는 그 모순을 그냥 한 번에 어처구니 없게 너무 크게 망했기 때문에 들켜버린 것 뿐이에요. 자, 요약해보겠습니다.
거래소 장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래소에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이번 빗썸 사고는 실수로 장부 복제가 과도하게 드러난 사례고요. 같은 메커니즘은 피아 세계에서도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합법적인 장부 복제예요. 비트코인은 이 구조를 즉시 폭로하는 돈입니다. 출금하려고 할 때 진실의 순간이 나타나는 그런 정직한 돈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고이면서 동시에 교과서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